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24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고 월급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데? 오, 좋죠. 진짜 좋은데? 저분들 대부분 다 20년 전에도 벌써 1억이 넘는 상태였거든요. 야, 근데 와. 연구원들 20 년간. 24년간. 20년, 와, 진짜. 다른,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원자폭탄 대신 원자로를 놓고 원자로에선 중성미자가 계속 나오니까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중성미자 검출기예요. 저걸 갖다 놓고 드디어 촬영합니다. 복잡하게 그렸는데 별거 아니고요. 중성미자가 날라와요. 물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를 때려요. 이 양성자가 베타 분계에 의해서 중성자를 하나 내요.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다니죠. 네. 왼쪽으로 나가는 건 양전자예요. 그래서 이 양전자는 물속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하고 만나서 사라지고 감마선이 나와요. 근데 감마선이 나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그것도 특정한 에너지 가지고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가 만나면 감마 두 줄기 빗줄기가 쫙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와, 번개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나왔던 중성자는 저렇게 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다가 다른 핵에 포획이 돼요. 그러면 그 다른 핵이 들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감마선은 지지지직 하고 나요. 오. 종합해보면 이래요. 중성미자가 양성자를 때려서 베타 분계를 일으킨 다음에 번쩍번쩍이 나요. 우선. 네. 번쩍번쩍해서 카메라 두 개를 번쩍번쩍하고 잠시 뒤에 좀 기다리면 지지지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번쩍번쩍 지지직이 나오면 중성미자가 온 거예요. 다른 어떤 사건도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번쩍번쩍 지지지직. 오. 이건 중성미자예요. 그래서 요 신호를 찾아냅니다. 장면이고요. 폴터가이스트라고 있죠. 유령 탐험대. 1953년이니까 아까 봤던 그 한가한 연구원 네. 레이 데이비스보다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이분들도 실패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 검출기가 좀 안 되겠다 해서 크게 만듭니다. 뒤따 크게 만들죠, 이제. 건물 몇 층짜리로 만들었네요? 예, 사바나 리버라는 소위 말해서 핵발전소 있는데 거기에 가서 56년에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보면 옆에 있는 그림이 저 커다란 물탱크 안에 번쩍번쩍 지지직 사건이 난 거거든요. 저 번쩍번쩍 지지직 사건을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중성미자가 무조건 발생함. 원자로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로를 끄면 발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원자로를 키면 번쩍번쩍 지지직이 나오고 원자로를 끄면 사라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중성미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파울리 박사님 중성미자 당신이 발견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인터넷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을 때니까 유일하게 가장 빨리 전달하는 방법은 텔레그램이었어요. 이분들이 파울리 있는 대로 정보를 붙여요. 근데 파울리는 어디 있었냐면 당시에 소네가 있었어요. 제네바에. 거기서 무슨 학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글로 전달을 한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예상했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 산란단면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왜 관역의 크기. 근데 저 관역의 크기 한번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10의 마이너스 44승 센티미터 없어요, 그냥 제곱이니까 관역이. 저런 놈을 발견했습니다. 네. 파울리 박사님. 그래서 그날 뭐 전설에 의하면 파울리가 그 선에서 포도주 한 개짝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견했던 입자가 실제로 있다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 포도주 한 개짝을 비고 써니 대단하네요. 힉스 입자도 써니에서 딱 나온 거잖아요. 예, 거기가 뭐 당시 56년이면 이제 셀은이 만들어진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54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년이 셀은이 만들어진 70주년. 내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가야죠. 예. 안 될 거 같으면 무조건 가야죠. 가야죠. 보내주세요. 셀은 70주년 가야 됩니다. 그럼요. 예, 저도 가야죠. 보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게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지금? 아까 한가한 씨. 한가한 씨. 한간.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는데 스쿱을 당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앞지르기를. 요 스쿱이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 아유, 진짜 짜증나죠. 과학자한테 있어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약간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뭔가를 하고 있어. 저쪽에서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노력한 모든 노력과 모든 일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저 레이 데이비스 한가한 연구원께서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더니 미국, 얘는 동부였고 로스알라모스는 저쪽 서부잖아요. 미국 반대편. 미국 반대편에 경쟁자가 있었구나. 몰랐구나. 몰랐지. 뭐 알았겠죠, 사실은. 실험 장소도 같은 데서 했어요. 이게 스쿱 당할 것 같으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냥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이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한쪽은 번쩍번쩍 지지직 신호를 봤던 거고 한쪽은 아르곤 가스로. 아르곤 가스 양을 측정했던 거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스쿱을 당하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한가한 씨가 복수 타임입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복수하기 전에 복수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참고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대해서 원리는 잘 알지만 자세히 그 항성 안에 어떤 구조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당시에 온갖 비웃음을 받았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태양이 꺼져가요. 태양이 식으면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그냥 얼어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제일 좋아하냐면 히어로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 히어로를 선발을 해서
원자탄을 몇 개 싣고 태양에다 원자탄을 꽂아 넣어요. 그럼 원자탄이 뻥뻥뻥뻥 터지면서 태양을 다시 불을 붙이겠다. 약간 나는 이거네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약간의 물리를 공부하신 분이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초당 약 한 4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근데 3, 4개 들고 가서 성냥개비 2개 던져놓고 불아 다시 붙어라 뭐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저거랑 똑같은 원리로 만든 영화가 있죠. 더 코어라고. 그거는 지구예요. 지구의 핵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그 들어가서 알아요, 핵폭탄 알아요. 터뜨리는. 당시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야 정말 아무리 그래도 좀 물리학자나 이 천문학자 이런 분한테 고증을 좀 받고 하지. 저걸 가져온 얘기는 저 태양 안의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그렇죠. 현재 저게 태양이 저 빛나는 상태로 지금 40억 년을 넘게 저렇게 빛나고 있대요. 네. 저게 사실 수소 덩어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 수소 덩어리가 엄청나게 저게 뭉쳐가지고 저 안에는 고온 고압 상태가 있어요. 온도로 따지면 그렇게 안 높습니다. 핵이라는 곳에 2천만 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핵융합 장치는 1억 도를 넘거든요. 1억 도, 2억 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압력이 높지 않으니까 온도를 아주 높여야 핵융합이 벌어져요. 근데 태양은 2천만 도 가지고도 돼요. 워낙 수소들을 강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2천만 도만 돼도 불이 붙어요. 여기서 불이 붙는다는 건 이제 핵융합이 벌어지는 거죠. 핵융합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중성미자가 뿅뿅뿅뿅뿅 하고 나옵니다. 저 중심에서 태양빛이 만들어져. 뚫고 표면으로 나와야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 중심부에서 저 태양 표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참고로 저 표면에서 지구까지 8분 걸립니다. 8분 20초. 그러면은 0.1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지? 네. 만 년에서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꽉 차 있으니까 나올 수가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안에서 진동하면서 천천히 빠져나와요. 빨리 빠져나온 애는 만 년, 늦게 빠져나오는 한 10만 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태양이 꺼지더라도 지금 당장 꺼져도 만 년은 태양이 가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건데 이제 중성미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광속도로 그냥 나오는 거죠. 빛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데는 만 년 이상이 걸리지만 네. 중성미자는 만들어지자마자 그대로 광속도로 지구까지 오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중성미자를 검출하면 태양이 안 꺼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런 영화는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중성미자를 보면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맨 왼쪽에 양성자 4개가 있잖아요. 네. 양성자 하나가 중성미자 양전자를 내고 중성자를 바뀌죠. 그래서 P하고 N으로 되어 있는 게 중양성자예요. 그래서 중양성자가 만들어지면 그놈이 다시 양성자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고압 상태니까. 그러면 양성자 2개의 중성자 하나니까 헬륨3가 돼요. 뭐 리터당 얼마 몇천만 원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헬륨3가 되고 똑같이 만들어진 헬륨3 2개가 부딪히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4가 돼요. 그러면서 양성자 2개를 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4개가 들어가서 헬륨을 만들고 양전자 2개를 만들고 중성미자 2개를 만들고 드디어 빛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26.7 MeV의 에너지를 내요. 저게 핵융합 과정이에요. 저 중간 과정에는 사실 저렇게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양성자 4개를 가지고 합쳐보면 헬륨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양전자 2개가 나오고 뉴트리노 2개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태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저 에너지 가지고 우리 지구가 다 먹고 사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중성미자 2개가 나오잖아요. 태양의 총 에너지를 알면 그럼 중성미자가 몇 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왼쪽에 계신 저 이론 물리학자가 마콜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은 평생 뭘 계산했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개수를 계산하신 분이에요. 에너지가 얼마 나오는지를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신 거군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아까 한가한 씨 아니에요? 한가한 씨. 한가한 씨. 한가한 씨. 네. 이분은 그렇죠. 평생을 알고 온 양을 측정을 해서 중성미자 개수를 세본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결과가 같아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마콜이 계산한 방법이에요. 요거 태양 에너지 구하는 거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 저출력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썼던 그 원자 폭탄을 나눠보면 초당 4조 개 정도 터지죠. 그렇죠. 무지막지한 에너지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바콜이 계산을 해봤어요. 태양에서 매초 생성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200, 000, 000 시간 관계에선 그만 있고 맨 끝에 000 개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에 도달하면 반지름의 제곱으로 줄어드니까 지구에서는 초당 1cm 제곱이니까 요 손톱만한 거죠. 거기에 약 700억 개. 이 손톱에 700억 개 정도의 중성미자가 좀 들어오는 거예요. 1초에. 드디어 이제 우리 레이 데이비스 아저씨가 자그마한 검출기로 안 되겠다. 뒤따 큰 걸로 하자. 그래서 자그마치 이제 사우스 다코타 광산에 들어가서 지하 1500m로 들어갑니다. 거의 지하 1500m로 가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상에서는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 계속 지상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에 방해가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미온 입자들인데 이런 우주선의 방해를 안 받으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500m 지하로 들어가서 615톤 C2CL4라는 세탁제제 용지를 넣습니다. 왜 저걸 넣냐면요. NaCl보다
훨씬 나아요. NaCl은 Na 한 개, Cl 한 개잖아요. 얘는 C2에 CL4잖아요. Cl이 4개 붙어 있잖아요. CL이 많아지니까 같은 몰을 집어넣으면 농축되는구나. 4배 들어있는 거죠. 음. 또 싸요, 가격이.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세탁제를 넣고 아르곤 배출하는 파이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르곤이 얼마 나오는지를 재는 거죠. 저런 실험 장치를 지하 1500m에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실험을 합니다. 자, 이게 레이 데이비스가 한평생 실험한 건데요. 우선 X축이 연도예요. 예. 24년 장인입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장인이죠. 장인이다. 옆에 SNU라 돼 있잖아요. 솔라 뉴트리노 유닛이라 그래서 네. 워낙 반응을 안 하니까 10에 36승계의 애톰이 있을 때 중성미자 반응이 몇 번 나냐거든요. 네. 1년에 보면 데이터 포인트가 4개 정도밖에 안 찍혀 있잖아요. 반응을 엄청나게 안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오른쪽에 가면 빨간색 점이 하나 있죠. 저게 20몇 년간 한 실험의 평균치. 평균치예요. 그다음 위에 있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콜이 계산한 이론치예요. 둘이 다르죠? 네. 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24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고 월급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데? 오, 좋죠. 진짜 좋은데? 실험 장치 하나 만들고 몇 달 동안에 모아서 데이터 포인트 2개, 3개 찍고 24년 동안 월급이 계속 나와요. 다만 저런 실험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년이 지나면 연차 그쵸. 보고서 연차 내야 보고서 되고 내야 되고 연차 보고서 낸 다음에 이제 단계 평가 보고서 내면 그다음에 잘리죠. 예, 데이터 포인트 2개 찍었는데요. 이러면 잘리죠. 미국이니까 20년, 30년 동안 연구비를 끊지 않고 브룩헤이븐 월급도 세거든요. 저도 저기서 일해봐서 아는데 저분들 대부분 다 20년 전에도 벌써 1억이 넘는 상태였거든요. 야, 근데 와. 연구원들 20년 24년간. 간. 20년, 와, 진짜. 입맛을 왜 다셔? 자, 결론은 이겁니다. 24년간 해봤더니 이론하고 실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 불렀냐면 솔라 뉴트리노 프로블럼, 태양 중성미자 문제라고 불렀어요. 네. 처음에 만들어진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달할 땐 3분의 1만 도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진 중성미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어디 갔니? 진짜야. 뭐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색깔들을 바꾸잖아요. 중성미자가 저렇다는 겁니다. 진현님 노래에 보면 회사에 가면 뭐 회사원, 회사원. 아, 그럼 동창회 결국- 가면 까불이. 까불이. 성격이 바뀌잖아요. 중성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이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래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들한테 얼만큼 들어있냐면 1ml에 0.2 나노그램이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엄청 양이잖아요. 남성들 몸에 1ml에 10나노그램, 10나노그램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호르몬을 가지고 네.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 몸에는 에스트로겐만 100% 들어있고 테스토스테론은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있냐면요. 여성 몸에 0.2 나노그램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다면 남성 호르몬은 10분의 1, 즉 1 나노그램 정도가 들어있대요. 남성 몸에는 남성 호르몬인 10 나노그램 정도가 평균 들어있지만 네. 거기에 여성 에스트로겐이 저기에 10분의 1이니까 0.02 나노그램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난대요. 그다음 남성도 마찬가지로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중성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찾아 나선 중성미자는 전자중성미자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중성미자가 있어요. 미온 중성미자라고. 근데 얘들이 애초에 1번 중성미자하고 2번 중성미자의 합이었다는 거예요. 즉 전자 중성미자하고 미온 중성미자가 1번, 2번의 섞임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 1번이 줄고 2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 중성미자가 미온 중성미자로 바뀌고 밑에 거는 1번이 늘어나고 2번이 줄어드니까 미온 중성미자가 전자 중성미자로 바뀌고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이러면 해결될 수 있다요. 세 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세 개가 서로 막 진동을 하면서 섞이면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3세대 중성미자인데 저 세 개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태양 중성미자는 핵융합이니까 애초부터 만들어지는 게 처음 이론대로 전자 중성미자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8분 동안 날라오면서 1번의 양이 줄어들고 2번이 늘어나고 3번이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라오면서 두 번째 그림처럼 미온 중성미자하고 전자 중성미자가 섞이고요. 더 날라오면 2번하고 3번이 섞이고 맨 마지막에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뉘어서 그 우리 한가한 레이 데이비스의 아르곤 실험 장치는 네. 전자 중성미자 제한테만 반응하잖아요. 네. 자,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저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한 게 2015년도 노벨상이고요. 그렇죠. 요거를 발견하신 분이 2015년도 노벨상을 타신
가지타 교수님이세요. 이 가지타 교수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오. 나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 실험들을 얘기할 텐데 하늘이 도운 카미오카인데 카미오카라는 광산이 있었어요. 그 광산에 굴을 많이 파놨으니까 지하에 실험 장치를 넣기가 좋았죠.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통째로 그냥 거기가 그냥 거대한 물리 실험실이에요. 네. 겁나 멋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저거 비슷하게 저기 정선에 정선의 만들어놨죠. 예미랩이라고 만들. 저기는 일본이 자랑하는 과학 시설이고 여기 보면 가로로 40m 정도 돼요. 높이로도 한 40m 정도 돼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전부 다 이제 광 센서. 빛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전기 신호를 내요. 빵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저기다 물을 채울 거예요. 그럼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검출기를 통해서 체렌코프라는 빛이 발생해요. 체렌코프 빛이 뭐냐 하면은 항성의 우주 속으로 보면 제가 체렌코프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체렌코프 빛이 동그랗게 나오면 보통 우리가 미온 중성미자가 발생시킨 것. 동그랗게 나오는데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건 전자중성미자가 발생시킨 것. 하늘로부터 지금 우주선이 날아오니까 네. 그 우주선이 미온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온을 만들면서 미온 중성미자를 만들어요. 근데 미온이 다시 분개해서 전자를 만들 때마다 또 전자 중성미자를 내요. 미온이 만들어질 때 하나 나오고 미온이 분개할 때 이제 전자 중성미자 나오고 또 미온 중성미자 나오니까 그렇죠.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여기 지구고 네. 여기가 일본이에요. 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놈하고 밑에서 내려오는 놈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서 내려오는 건 지구를 뚫고 와야 되잖아요, 길게.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전자중성미자하고 미온중성미자가 진동을 하죠,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오면서 섞여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놈은 짧으니까 섞일 시간이 별로 없죠. 그 파란색 그림이 있고요. 중성미자 진동을 하지 않을 때 네. 좌우 대칭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구 밑바닥에서 오는 것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 사라져서 저렇게 지금 꺾여서 빨간색 선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검은색 점인데 검은색 점이 빨간색. 하늘색을 따라가지 않고 빨간색을 따라가요. 이 말은 진동이 있다는 거다. 서로 변한다. 미온 중성미자가 네. 지구를 뚫고 오면서 타우로 바뀌어가지고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측정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죠. 저거 발표한 게 아마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일본 학자가 와서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듣다가 노벨상이다. 이거 일본이 노벨상 받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받을 줄 알았는데 오래 걸렸죠. 2015년에 받았으니까 사실은 17년 걸렸죠. 빨리 노벨상을 받았으면 도스카 요지라는 분이 저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번에 우리 인터뷰하신다는 가지타 교수님이 교수님. 받으신 거죠. 그 해 노벨상 받았던 SNO 일본이 카미오칸데를 만들었다면 네. 카나다는 다른 걸 만들었는데 서드버리 관측소라고 거기를 이제 지하로 한참 들어가가지고요. 카미오칸데가 완전 다르죠. 카미오칸데는 원통형, 얘는 구형. 네. 저 구형 안에 사실 구가 또 들어있어요. 내부에는 직경 12m짜리 구가 들어있고요. 네. 그 안에는 자그마치 1000톤의 중수가 들어있습니다. 중수. 와. 바깥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이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중수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 중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헤비워터라 부르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H2O잖아요. 그렇죠. 이 수소를 떼내고 중수소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중수는 우리가 D라고 부르거든요. D2O. 참고로 저 중수는 엄청 비싸요. 근데 사실 물이에요, 물. 마셔도 안 죽어요. 다만 무거울 뿐이 이렇게 일반적인 얼음은 물 위에 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네. 근데 중수는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근데 이 중수는 사실은 물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마셔도 안 죽어요. 다만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수소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가 다 들어있으니까 네네. 중수를 쓰게 되면 중성자까지 반응에 가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해보면 뭐냐면 중성미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하전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내는 방법, 자기는 산란하고 중성자랑 부딪혀서 산란하는 방법, 양성자랑 부딪혀서 산란하는 방법 다 존재해요. 미원 중성자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미원 중성자도 네네. 마찬가지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네. 타우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성미자가 다 반응해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중성미자의 양과 미온 중성미자의 양과 타우 중성미자의 양을 분모로 놓고 전자 중성미자를 분자로 놓으면 네. 0.34 3분의 1이 나온다. 3분의 1이라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즉 태양 중성미자의 수수께끼는 3분의 1이라는 걸 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해결했어. 그래서 이 발표도 그 학회장에서 발표하자마자 노벨상이네. 노벨상이네. 네. 그 노벨상이 그로부터 이제 15년 뒤에 받게 된 거죠. 중성미자가 진동을 하면서 서로 바뀐다는 것을 찾아낸 그 노벨상을 탄 가치타 교수님은 저희가 곧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진현님의 중성미자 가사를 지금 설명을 듣고 보시면은
완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설편이 담긴 진현님의 노래를 끝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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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막 끌리는 것도 딱히 꺼리는 것도 없는 그저 부딪히지 않는 법만 아는 회사에선 말 없는 대리 동창회 가면 까불이 어디든 적당히 맞춰주다 돌아보면 문득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난 중성미자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난 중성미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존재 다 짝은 있는 법인데 온 세상이 그런데 나 혼자만 없어 온 우주에 없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난 중성미자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난 중성미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존재 하지만 기억해 평범하단 건 위대함의 다른 말임을 느긋한 일상도 따스한 햇살도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걸 난 중성미자 이 우주 제일 자유로운 나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난 중성미자 우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 I'm free